덴마크에서 붙잡힌 정유라 씨, 사흘째 구금 상태입니다. 언제쯤 한국에 들어와 조사를 받게 될까요? 덴마크 현지에 가 있는 동정민 특파원, 사회부 김유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동정민 특파원 불러보겠습니다. 동 특파원, 뒤에 있는 곳이 정유라 씨가 사흘밤을 보낸 구치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유라 씨는 저 안에서 사흘째 밤을 보냈습니다. 정 씨는 저 구치소 안 독방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어머니 최순실 씨가 감옥에서 딸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정 씨도 19개월 된 아들 걱정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7년 새해 들어 두 모녀가 감옥에서 자식 걱정을 하는 기구한 처지에 놓인 셈입니다. 올보르 구치소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구치소 안에서 엄마 재소자는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으나 그 결정은 본부에서 한다며 정 씨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는 신문도 읽을 수 있고 TV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올보르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지 언론들의 관심도 참 뜨겁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제가 덴마크 유력 일간지라는 게 들고 나왔습니다. 이 일간지는 정유라 씨 소식을 어제 한 개면에 대해 한 개면을 들어 다루더니 오늘은 이렇게 두 개면으로 펼쳐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일간지의 제목은 바로 한국의 혼란이 옷장 속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가 체포 직전 옷장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을 지금의 한국 상황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유라 씨의 소식을 연일 구금 소식과 항소가 기각됐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택시를 탔는데 저를 보자마자 택시기사가 한국에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한국에서 큰일이 벌어졌고 20살 젊은이가 올보르에 머물렀다는 기사를 봤다며 그 젊은이는 무슨 잘못을 한 거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한 올보르 교민은 현지에서 동양인을 채용할 때 그래도 한국은 부패가 많은 중국보다 낫다는 점을 좋게 평가했는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걱정들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씁쓸한 대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동 특파원은 잠시 후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유림 기자. 계속해서 김유림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자, 정유라 씨는 아들 때문에 귀국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정유라 씨 아들의 실제 아버지는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네. 정유라 씨 아들의 친아버지이자 전남편이죠. 신주평 씨는 네.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네네. 이 정유라 씨의 아이가 19개월이어서요. 이 한국 내 교정 시설에서는 이 18개월까지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유라 씨 아이는 정유라 씨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네. 정 씨가 긴급 체포가 된다면 그 친아버지인 신주평 씨나 할아버지인 정윤혜 씨에게 아이를 보내는 것이 네. 가장 상식적인 선택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정유라 최순실 씨의 법률 대리인이죠. 이 이경재 변호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네. 최근 신주평 씨가 우리 사무실에 아하.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마 아이의 접견이나 양육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변호사는요, 우리와 연락할 일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 연락을 하지 말자,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네, 비록 이혼을 했지만 아이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한 그런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신주평 씨는요, 네. 나이는 아주 어리지만 이 허벅지에 아이 발 모양의 문신을 아하. 새길 정도로 네. 아주 부성애가 강하다고 합니다. 네. 그 신주평 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아이를 지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네. 들어보시죠. 그 아이 문제로 이제 저는 뭐 한두 달 전쯤에 면접 교섭권을 이제 나는 신청해서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쪽에서는 뭐 당연히 싫다고 그러시고. 네. 네. 어쨌든 신주평 씨가 친아버지니까 이 신주평 씨가 아이를 돌볼 수는 네.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이 신주평 씨는요, 이 독일을 떠나면서 10살 때까지는 아이의 양육권을 정유라에게 넘기겠다라는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네. 이 신 씨는요, 면접 교섭권이라고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지만 정유라와 동의가 되지 않아서 쉽지가 네. 않아 보입니다. 또 이 정유라 씨가요, 아이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한국에 올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어쩌면 또 다른 이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정유라 씨 본인의 모성애를 강조를 해 자신을 둘러싼 이 비판적인 여론을 조금 누그러뜨리면서 네. 자진 귀국을 미루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해석이 되는데요. 네. 그렇죠. 또 그런 상황에서 친아버지 신주평 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조사를 받는다?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정유라 씨로서는 4주간의 구금이 결정된 상태이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마음이 심경이 복잡할 텐데
정유라 씨로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몇 개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정유라 씨의 송환 방법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입니다. 네. 가장 먼저요, 이 정식 절차인 범죄인 인도 절차가 있습니다. 네. 이 유병헌 씨의 딸 유섬나 씨처럼 이 송환을 막아달라는 재판을 제기할 수 있긴 한데요. 그렇죠. 이 재판이 1년 넘게 진행이 되고요. 네. 구금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아이와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재판에서 한국에 오게 되면은 덴마크에서 구금됐던 기간만큼 한국 재판 기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사실상은 무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강제 추방이 있는데 현재 우리 외교부가 이 정유라 씨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월 중에 정유라의 여권은 효력을 잃게 되고요. 네.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덴마크 정부에서 우리나라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정유라를 추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덴마크가 아닌 다른 나라로 추방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경찰청이요, 이 인터폴 본부에 정유라에 대한 적색 수배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정유라의 신병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다른 방법들보다 가장 좋은 것은 아마 정유라 씨가 자진 귀국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특검팀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이기도 모양새가 한데요. 가장 나을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이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 씨가 국적기를 타거나 아니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 바로 체포가 됩니다. 또 한번 떠들썩한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정 씨 성황에 대해서 특검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 이런 여론도 네. 많지 않습니까?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이 취재진의 연락 때문에 이렇게 체포가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사실 특검으로서는요, 정유라를 압박할 카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범죄인 인도 절차에 대한 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이 정유라 씨는 손해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진 귀국을 통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점을 강조를 해서 정유라의 자진 귀국을 유도하겠다는 셈입니다. 네. 그리고요, 또 정유라가 병원이나 보육원에서 아이와 함께 머물며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을 때 특검 쪽에서는 범죄자와의 협상은 불가하다라고 강조했던 것 역시요, 이 특검의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은 정유라 씨 편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시 올보리 현지에 있는 동정민 특파원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동특파원. 그런데 정유라 씨는 구치소에 있고요. 다른 가족들은 여전히 집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사실상 구금 상태인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보르 외곽 정유라 씨 집에는 아직도 일행 4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 씨와 함께 체포됐다가 다음날 아침 2일 아침 경찰서에서 돌아온 이후 아직까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집안에 어느 정도 식량이 비축된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통에 즉석밥과 즉석 요리가 가득한 것에 비춰볼 때 식량 조달을 위해서도 조만간 밖에 나와야 될 상황입니다. 집 밖 창고에 있는 고양이들에게도 밥이 조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일행들은 경찰에 취재진을 사유지 침입으로 신고하기도 했고요. 또 집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취재진을 찍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정 씨가 최소 이번 달 30일까지 구치소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일행의 고민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동특파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덴마크 현지 소식 계속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이대 소식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서로 이 정유라 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책임을 두고 먼저 빠져나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내가 먼저 발빼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정유라 씨에게 학점을 준 류철균 교수는요, 이 구속이 되면서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과 최경희 전 총장이 정유라 학사 특혜의 주범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여대 교수들의 이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류 교수는 이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 승마특기생 전형을 만드는 행정적 절차를 도맡아 입시 비리를 이끌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또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에 대해서는 학사 특혜를 주도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최 전 총장이 최순실 씨에게 잘 보여서 이화여대의 부흥에 기여하고자 했다라는 분석까지 내놨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김 전 체육대학장은 이 정유라를 특정한 게 아니라 체육특기생 전체에 대해서 당부를 했을 뿐이라면서 이 류철균 교수에 대해서 소설가답게 소설을 썼다라고 네, 비판을 그런 했습니다. 얘기. 네. 네, 하지만 이 정유라가 이화여대 관계자 7명을 만났고 이 과정에서 김 전 학장이 개별 교수들까지 불러서 어떻게 하면 학점을 잘 딸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담을 해줬다라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요. 네. 이화여대 차원에서 조직적인 가담을 했다라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전 투구란 게 바로 이런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화여대 교수들 포함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다시 열리기로 돼 있죠. 자, 근데 학사비리 주범으로 꼽히는 김경숙 전 학장이 암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또다시 국회 청문회가 열리는데 네. 여기에는 지난 청문회 때 참석했던 최경희, 남궁곤, 김경숙 등 이화여대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 요청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인터뷰를 했던 김경숙 전 교수 측의 전 학장 측에서는요. 네. 네. 이 청문회에 참석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한번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진짜 질문다운 질문을 하고 뭘 해야 되는지 보세요. 아니야 그냥 또 말하려고 그러면 뜨고 보내고 자료도 사이즈를 좀 뽑아달라. 왜냐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항암 치료가 세잖아요. 물을 자주 먹어야 돼요. 총장은 오히려 빼주고 애원만 강조를 안 찾았잖아요. 네. 네. 김 전 교수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김 전 학장은 6월 유방암 수술을 해서 현재 항암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암투병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는 참석을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류철균 교수는 특검 조사에서 김 전 학장이 암투병 때문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가발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유라를 부탁했다고 하고요. 같은 요청을 받았던 10여 명의 교수들이 어쩔 수 없이 정유라에게 특혜를 봐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류 교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암투병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학사 특혜에 이용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김 기자. 지난 청문회 때 이화여대 교수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실망했던 모습 기억나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책임지는 자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일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